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제가 좀 아까 첫째 시간에 그 미국에 대한 주택 경기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똑같이 주택 경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 집값들이. 그래서 그것을 잡지 않고서는 회사 그 뭐 조금 이제 그 서민들이 살기에는 되게 팍팍한 시대가 된 거죠.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면 평생 아마 집을 가질까 말까에 한국에 서울에서 집 산다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자인 거예요. 화딱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엄마 아빠 밑에서 살다가 나중에 가면 어, 조금 이제 독립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아, 난 어떻게 하지 집을? 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봉 협상을 매년마다 하는데 저한테 원하는 그 연봉 금액과 사유를 말해봐 달라고 얘기를 했 모양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어, 그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그 대표가 그런 모습에 정말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본인 회사구나. 그래, 그렇지라면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섭섭하더래요. 내가 이 정도로 이런 취급을 받고 내가 이 회사를 근무를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 연봉 협상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모든 회사가. 연봉 협상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근무 태도, 그 직원이 근무 태도, 그다음 성과, 실적 이런 걸 가지고 태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속상하죠. 자기는 너가 일한 만큼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그 조금 음, 뭐라고 얘기할까, 좀 깎아진다는,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이 깎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봉 협상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무 능력과 그런 업무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자기의 연봉을 확실히 제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취업 전략 3단계 실행 방안, 스펙, 서류, 면접,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취업 전략 1단계인 리서치와 2단계의 직무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 그에 걸맞은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사도 끝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직무가 선택이 끝났다면 그에 걸맞는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스터디를 통해서 직장을 구하는 그 모임의 스터디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서로 분석하고 리서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직장의 세 군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적으로 올인하며 분석하고 해야 그 회사에 취업할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만약 들어갔다면 내가 어느 직무에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노력이 바로 여러분의 입사 의지를 보여줄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 근거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8대 스펙, 직무 능력, 조직적 능력, 조직 적응력, 열정. 자, 무엇보다도 채용 공고가 나고서 벼락치듯 자기소개를 쓰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남의 걸 베낀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냥 성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과연 이 친구들이 여기에 취업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렇게 딱 써서 자기소개서 쓰면 면접관들은 대부분 알아요. 한눈에 알아채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기소개서에 어필해야 해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기 분석이 담겨진 소개서를 외면할 면접관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 개 한 개 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준비를 해가면 그 면접관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성의 없이 그냥 남의 거에 틀을 두고 거기에 따르는 그 대입해서 쓰는 그런 그 자기소개서는 결단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그 면접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벼락치기 자기소개서는 결코 어떠한 경우라도 도움이 안 돼요. 벼락치기 하면 안 돼요. 한 6개월부터 천천히 면밀주도하게 준비하고 자기의 강점을 어필하고 그러면 충분히 멋있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또 면접 보기 전에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자. 수학. 정말 그게 안 되면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분석하지 않고서 어떻게 면접을 봐요? 맹렬적으로 공부를 하라잖아요. 맹렬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지원한 기업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면접관의 수긍을 이끌어내고 공감하게끔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의 강점을 어필해야 할까? 자, 면접을 보는 전 과정을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틀거리 수앗 마케팅 기법을 활용을 추천을 합니다. 수능계에 있어 강점, 약점, 위크니스 약점, 이렇게 기회, 위협, 다음 이런 그 수앗의 분석 사례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다음, 자, 첫 번째 강점. 내가 어떤 강점이 있을까? 책임성 있는 인상. 그거는 진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약간의 미소 띈 얼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정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무슨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위크니스는 약점이잖아요. 이 외국어 능력이 나는 부족하다.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또 기회, 인재 제일 정신, 능력 본위의 채용 정신. 이것들을 잘 간파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채용 인원이 감소. 채용 경제 위기로 인한 취업난.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굉장히 위협되고 있죠. 모든 젊은이들이 직장을 굳이 구하지 못해서 구직 활동을 하긴 하는데 회사가 뽑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취업에 성공하는 스펙 쌓기. 스펙,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요즘은 정말 다들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지원자들 앞에 두고 면접관은 효율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스펙만큼 변별력을 가진 다른 것을 찾기란 굉장히 힘든데, 따라서 겉으로만 스펙, 초월 채용을 외치고 우회적으로는 스펙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겉으로는 막 스펙을 초월하고 당신의 그 내면적인 능력과 뭐 이런 걸 보고 뽑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는 스펙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외국어 능력 어디에서의 활동, 뭐의 활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료고 토대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그걸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 기업이 보는 스펙이 달라졌어요. 기업은 예전에 비해 학벌이나 학점보다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특화된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무 관련 자격증과 인턴 경험이 중요시되고 있다. 사실 예전에 비해 학벌은 없어졌으나 학점도 없어졌으나 그걸 본다는 거죠.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회사는 뭐 아까처럼 뭐 스펙, 학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전에 투입해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직무 역량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로 봤을 때는 그걸 많이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게 있는지, 면허증도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있고, 인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회사에서 얼마큼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인턴을 하잖아요. 보통 한 3개월 하는데 인턴 기간 동안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든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다 따라가려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이건 맞아요. 죽죠. 스펙 쌓으려면. 이왕 갖춰야 할 스펙,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니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자. 어떤 일을 어느 기업에서 하는 게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부터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고민할 때다. 취업을 하려면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 회사에 집중을 해도 올인을 해도 들어갈까 말까 한데, 설렁설렁 해버리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기업에서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나, 어느 기업에서 정말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나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뭐 시간이 무제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한 살, 2살 먹어가면 불안감도 있고, 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면 잘 뽑지도 않아요. 아무리 직무 능력이 있어도 30대가 넘어가면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사람을 뽑질 않거든요. 자, 스펙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기본 스펙, 학벌, 학점, 영어, 봉사, 연수, 자격증, 공모전, 수상 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기본 스펙이에요. 일부러 막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뭐 자원봉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러 막 그 어떤 그 뭐 공모전에 다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출품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수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야
그 스펙에 포함이 되는 건데 뭐 참여했다, 동참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들죠. 최근 기사를 보면 과잉 스펙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불필요한 스펙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 없는 스펙은 하나 많아요. 대리어 뭐 이게 뭐 가짜로 스펙을 만들어 오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릴 만한 스펙은 뭐냐면 학벌, 학점, 영어, 봉사, 연수 자격증, 이런 공모전, 수상 기록 등이다. 기본 스펙이지만 서류 전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완전히 불필요한 스펙은 아닌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본 스펙을 얘기했는데 감동 스펙이란 뭔가? 취미, 특기, 직무 스킬, 요리, 당구, 데이터. 이게 뭐냐면 이런 짜잘한 거 있잖아요. 나는 면접 볼 때 나는 저는 취미로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 어떤 요리를 잘하나? 예, 저는 탕수육을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듭니다. 라든지 저는 음악 연주를 잘합니다. 취미로 업무 능력도 있지만 취미로 저는 뭐 드럼을 연주합니다. 기타를 연주합니다. 아니면 컴퓨터 미디 음악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 직무 스킬은 아니지만 취미 스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때로는 회사에다 어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감동 스펙이란 무엇일까? 감동 스펙은 뜻하지 않게 면접관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면접관에게 만족과 가치를 가져다주는 스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노래나 당구를 잘하는 것, 등산을 좋아하는 것, 요리를 잘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서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엑셀 데이터 분석이나 육시그마의 문제 해결, 전략 기획, 서비스 마인드 프레이즈 사용법이나 자격증 등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짜잘한 스펙들이 회사에서는 때로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난 직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 운동도 잘해요. 음악도 잘해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동 스펙은 기업과 직무, 조직, 대인관계 등에 관련된 것으로 굳이 갖추지 않더라도 불만사항은 없지만 갖출 경우 면접관에게 만족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스펙을 말한다. 감동 스펙이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 좋은 거. 저 당구 무지하게 잘 칩니다. 저 뭐 음악 너무 잘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프로급 됩니다. 이러면 회사에서 그래? 무언가 그를 구동으로 해서 또 다른 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 채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못해, 뭐 음악도 못해, 온전히 그냥 공부만 했어요. 이러면 회사에서 결코 그 사람을 제대로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펙들을 기본 스펙과 감동 스펙을 잘 나눠서 본인이 좀 연구할 것들은 연구하고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을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